먼저 북한 김정일의 전처 성혜림의 조카로 지난 82년 귀순한 이한영 씨의 권총 피격 소식을 박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괴한들의 총격에 쓰러진 이한영 씨. 총격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6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지만 소생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입니다. 저격 총탄은 아직도 머릿속에 박혀있고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신라 같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괴한들의 권총에 피격당한 것은 어젯밤 9시 50분쯤 임시 거처로 사용하던 김모 씨의 아파트 문 앞에서입니다. 바깥에 지금 누가 사우나 보다가 빨리 좀 올라와 버려서 올라간 거거든. 피 흐르니까 구멍인지 뭔지 뭐 이만큼 내밀었는데 이 씨가 피격당한 14층 엘리베이터 앞입니다. 사건 당시 이 씨는 이곳에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그 옆으로 권총탄피 2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비디오폰을 통해 밖을 내다보던 같은 층 남모 씨는 쓰러진 이 씨에게 다가갔을 때 이 씨가 손가락 2개를 펴며 범인이 2명임을 표시했고 간첩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이 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동공이 열려 있었고 그다음에 환자 상태가 굉장히 호흡이 거칠고 뇌를 다쳤다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이한영 씨. 답답한 침묵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한영 씨 피격 사건 때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의 벨기에제 브라우닝 권총입니다. 이것은 대남 간첩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인 암살용 권총입니다. 감각적으로 좋고 또 보관하기가 매끄럽고 그다음 성능도 괜찮고요. 실제 지난 83년 아웅산 사건과 부산 다대포 간첩 침투 사건 등에서도 이 권총이 다수 노획됐으며 강릉 무장공비 사건 때도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이 북에서 직접 난파시킨 공작원의 소행일까? 경찰은 이것보다 고정 간첩의 소행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범인들이 전화국 직원과 잡지사 기자 등을 사칭해 이 씨의 주소와 귀가 시간, 호출기 번호를 알아보는 등 남한 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다는 점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어젯밤 피격된 이한영 씨는 북한 권력층 집안에서 태어나 만경대 혁명학원을 거쳐 78년 소련으로 유학을 떠날 때까지 특권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소련 유학 시절인 지난 82년 스위스에서 한국으로 망명하면서 그의 운명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 가계와 북한 고위층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그는 북한의 테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일남이라는 본명을 한영으로 바꾸고 지난 85년에는 얼굴 성형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노래에 대한 테러라든가 뭐 그런 게 예상이 된다. 그래서 10년이 내가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얼굴을 바꿔야겠다. 얼굴을 바꾸는 게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이 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결혼해 사업을 시작했으나 부도를 내고 옥살이를 냈으며 자살을 기도하는 등 그의 한국 생활은 방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실패를 크게 했지만 살려고 노력하고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러던 중 지난해 자신의 이모이자 김정일의 전처였던 성혜림 씨와 생모 성혜랑 씨가 서방으로 탈출하면서 그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엄마? 엄마는 일로 와. 엄마? 엄마 맞아? 이때부터 그는 더욱 테러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 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해 부인과 딸을 서울에 남겨둔 채 혼자서 분당에 있는 대학 선배 집에 머물러 왔으며 직업도 자주 바꿨습니다. 뭔가 여유가 없어 보이고 또 황급히 왔다 또 황급히 사라지는 스타일이니까. 또 잠자리까지 수시로 옮겨야 했던 이 씨는 지난 12일 낮 선배 집에서 어디론가 떠난 뒤 어젯밤 다시 돌아오다 총격을 받고 끝내 기구한 운명을 마감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한영 씨를 쏜 총탄 탄피가 사건 현장에 그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씨의 머리 등 급소 부위에 정확히 총을 쏠 만큼 훈련된 테러범들이 사건의 단서가 될 수 있는 탄피를 그대로 두고 달아났습니다. 또 이번 이 씨 피격에는 독침 등 증거를 남기지 않는 은밀한 무기가 아닌 총이 쓰여졌고 그것도 북한 공작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벨기에제 브라우닝 권총이었다는 점에서 누가 이 씨를 살해하려 했는지를 드러내려고 한 인상마저 짙습니다. 귀순자인 이 씨를 반공개적으로 처형하려 한 셈입니다. 북쪽에 대해서는 너희가 도망은 가도 나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너희를 죽이겠다 하는 위협을 북쪽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고 테러의 표적이 우리 외교관이나 정부 요인이 아닌 귀순자에게 맞춰진 것은 최근 망명을 신청한 황장혁 북한 노동당 비서와
탈북을 기도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에 저희들이 있을 때도 남한으로 기순한 기순자들을 이제 나가서 목을 따왔다는 말을 이제 많이 듣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런 공개 테러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황장엽 비서의 망명 신청은 북한 체제 자체를 뒤흔드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북한이 앉아서 이를 지켜볼 리 없다는 점이 추가 보복 테러의 우려를 더욱 크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장 정강이를 마음대로 걷어찰 정도로 북의 로열 패밀리였다고 밝힌 이한영 씨. 이 씨는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지난해 여름 북 집권층의 실상을 적은 책을 냈습니다. 로얄 패밀리의 기록답게 이 씨의 책은 김일성 부자의 사생활 구석구석까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김정일의 첫 아들 생일 선물에 100만 달러가 들어가고 김정일의 관전은 초호화 궁전이며 상납 단위가 10,000달러를 넘는다고 밝히는 등 북 집권층이 낮은 물론 밤에도 황제임을 공개했습니다. 치부를 드러내다 보니 이 씨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씨는 특히 김정일의 기쁨조 얘기로 책의 7분의 1을 할애하는 등 북한 로얄 패밀리의 은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철저한 보안으로 장막 속에 가려져 있던 김정일 등 북한 권력 핵심부의 사생활을 가장 깊이 알고 가장 많이 알린 이한영 씨. 북이 왜 이 씨를 목에 가시처럼 여겼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감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한다거나 또 선상시키는 데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 이 씨의 책은 북이 광분한 행동을 드러낼 때마다 잘 팔려나가 또다시 독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밤 9시 45분 남상화 씨는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이한영 씨가 문 밖에서 교회안들에게 피격되는 순간을 비디오폰으로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서 계속 이제 비명 소리가 악 하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비디오폰을 이렇게 켰어요. 우리 집을 향해서 이렇게 어떤 남자가 이렇게 권총을 겨누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곧이어 의식을 잃어가고 있던 이한영 씨의 본능적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그 거친 숨소리가 나면서 저희 집 문을 한 1, 2분 동안 현관문을 꽝꽝 두드리더라고요. 손을 막 움직이면서 간첩 그러면서 2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남 씨는 사건 당일 오전과 밤 2차례 30대 남자가 집에 전화를 걸어 이 씨의 귀가 시간과 연락 전화번호 등을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우먼센스 기자라고 아침에 전화가 한번 왔었고요. 귀가 시간을 계속 물었어요. 몇 시에 오냐고. 피격 1시간 반 전인 밤 8시쯤 다시 전화를 받고 이 씨의 귀가 시간을 알려준 남 씨는 마침 전화를 해온 이한영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 씨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우먼센스 기자 전화를 받았느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우먼센스 기자요? 그런 그 사람이 어떻게 집 전화번호를 알았죠? 그러더라고요. 남 씨는 열흘 전쯤에도 30대 남자가 전화국 직원이라며 전화를 걸어와 집 이출을 물었지만 별 의심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며칠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하여튼 최근인데 그 전화국에서 거는 내용이 아닌 거, 그 문의할 사항이 아닌 거를 저한테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한편 이 씨는 당일 오후 3시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남 씨 집에 한 차례 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 씨는 이한영 씨가 자신의 운명을 알기라도 하듯 최근 모처럼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은행 폐쇄배로 화면에 찍힌 용의자는 키 168cm 정도이고 송금 당시 회색 줄무늬 반코트에 검정색 뿔테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 수배 전단 30만 장을 내일 중으로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며 경찰관이 오는 25일 반상회에 참석해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국 각 경찰서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제보를 받기 위해 신고 접수 전담반도 편성됐습니다. 수사본부는 그러나 지금까지 접수된 제보 100여 건에 대한 수사에 큰 진전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당일 이한영 씨가 묵었던 김모 씨 집에 걸려온 전화 24건의 발신지를 추적해봤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은행 입금표에서 채취한 지문에 대한 확인 작업 결과 동일 지문을 가진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범인들이 사건 발생 직후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폐쇄배로 녹화 테이프를 분석하는 한편 사건 발생 이후 출국 신고서 필적과 은행 입금표에 적힌 필적을 대조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뇌사 상태에 빠진 이한영 씨는 별다른 차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생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네, 끝내 숨졌습니다. 심폐기능이 갑자기 악화된 것입니다. 병원 측은 이 씨의 직접 사인을 뇌관 마비라고 설명하고 선행 사인으로는 총알 관통상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중증 뇌 좌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그동안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이어가던 이 씨가 오늘 낮부터 갑자기 혈압과 맥박이 현저히 떨어져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5일 밤 자신이 귀가하던 대학 선배 집 앞에서 정체불명의 귀한 2명으로부터 권총을 맞고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씨의 장례 절차와 장기 기증 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한영 씨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저녁 7시 반부터 경찰관과 행정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상회를 열고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전단 30만 장을 나눠주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수배 전단이 배포된 만큼 내일부터는 좀 더 신빙성 있는 제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배 전단 사진만으로는 용의자의 신원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은행 폐쇄로 화면을 FBI 즉 미 연방수사국에 보내 선명한 사진으로 재생한 다음 수배 전단을 다시 만들 방침입니다. 수사본부는 오늘도 이 씨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사건과의 관련 여부를 파악하는 데 힘을 쏟았지만 수사에 진전은 없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에 따라서 그동안 접수된 120여 건의 제보 가운데 24건에 대한 사실 여부와 범행 관련성을 조사하는 등 수사가 시민 제보에 의존하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에 있는 심부름센터로 친구의 소재를 알아달라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의뢰인의 사례비 입금을 확인한 심부름센터 직원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상 밖으로 손쉽게 이 씨의 생년월일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 그 주소 같은데 심부름센터에서 이렇게 알아보면 가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치소 측은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거 안 가르칩니다. 그거 가르쳐줄 수 있습니까, 개인상? 아니, 우리 누가 가르쳤다고 그래요? 주민등록번호를 손에 넣은 심부름센터 소장은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근무하는 조모 경사에게 이 씨의 주소를 알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둘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친구 사이였습니다. 신원조에 코드가 없던 조 경사는 인근 파출소에 근무하는 동료 고모 경장에게 이 씨의 소재지 파악을 의뢰했고 심부름센터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씨의 주소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적으로 주소를 안 거는 어떻게 해서 한 거죠? 지금 다 얘기. 누구한테 한 거예요? 경찰 컴퓨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31일 서울 종로 D 심부름센터에 사례비를 입금하면서 하나은행 흑석동 지점 회세회로 화면에 잡힌 키 173cm의 계란형 얼굴을 한 용의자의 몽따주를 작성해 오늘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용의자가 심부름센터 직원과 통화한 휴대전화번호 3개에 대해 발신지 추적 작업을 벌여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과 용산의 박모 씨와 김모 씨의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전처인 성혜림의 언니 성혜랑의 딸이며 이한영의 여동생인 이 씨는 자신이 김정일의 수양딸이 된 동기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He had no friend, so I went there to be his constant companion. I called him Papa. 김정일의 집에서 서방 교육까지 받는 특권을 누렸던 이남옥은 5년 전 서방 세계로 잠적합니다. To lead my own life in my own way. 그러나 아버지라 불렀던 김정일에 대해선 세계의 흐름에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12 or 20 screens of the worldwide news. 이 씨는 북한 식량난이 북한 체제의 잘못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 조처 때문이라고 말하고 북한은 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서방 세계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 read also that Kim Jong-un has made a speech that the United States was no more North Korea's enemy. 이남옥 씨는 현재 은신 이유에 대해 The end of this last year in Seoul and he was assassinated. So I think all those things affect me. 라고 말한 뒤 한국을 꼭 한번 방문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귀가 중이던 이한영 씨가 괴한들의 총격을 받고 쓰러진 것은 지난 2월 15일 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범행 수법 등으로 미뤄 북한 공작원들의 수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수사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간첩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의식을 잃은 점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아서 간첩에 의한 소행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잡았지만 경찰이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동안 수사는 점점 오리무중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피격 9달 만인 오늘에서야 이 씨의 피격 범인들이 특수훈련을 받고 남한으로 직파된 북한의 사살조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명 순호조라 불리는 특수공작조가 사건 발생 약 1개월 전에 난파되어 자행한 사건으로서 이들은 북한 귀환 후 영웅 칭호를 받고
이 같은 사실은 각종 공작 장비를 숨겨놓은 이른바 드보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공작 장비와 함께 발견된 편지 봉투입니다. 이곳에 찍혀있는 분당 서현동의 주소가 북한에서 직파된 사살조에 의해 이한영 씨가 피격됐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편지 봉투 속엔 볼펜으로 위장된 독침 10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또 장비를 싸고 있던 신문지의 발행 날짜를 찢어 없애 잠입과 활동 시기를 숨기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자 했던 이한영 씨. 그의 작은 소망은 결국 북한의 공작에 의해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